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활동책으로 한번 3단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쪽을 또 19쪽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우리가 동그라미 해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활동이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동그라미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할 때 내가 말할 때 지킬 예정입니다. 말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자, 내가 다른 사람 할 때 말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자, 맞을까 틀릴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당연히 동그라미. 자, 선생님을 보고 있다거나, 자, 선생님이 아연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천장을 바라본다거나 하면 듣는 사람이 선생님의 말에 집중해주지 않겠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는 기본이죠. 두 번째, 고운말, 바른말을 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동그라미. 자,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고운말, 바른말, 또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랑 기분 나쁜 표정으로 툭툭 말을 내뱉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게 다르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면 고운말, 바른말을 써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느낄 거라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요거 중요해서 선생님이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도 별표시 한번 해봐요. 내가 말할 때 또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시간과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맞게.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맞게. 예를 들면 내가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할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나는 시끄럽고 큰 소리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까요? 밤에 자기 전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왜요? 그 친구 가족은 지금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등 시간과 장소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집에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할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를 구별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많고 보는 눈이 있으면 더더욱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간과 장소에 맞게 말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해서 동그라미를 쳤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축축 처지게 슬픈 목소리로 말한다거나 상대방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나 혼자 신나서 계속 말을 건다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도 밝은 태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속상하고 우울하면 상대방도 내 기분을 생각해서 차분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틀린 게 있다면 5번째입니다. 항상 커다란 목소리로 말한다. 어우 시끄러워. 생각만 해도. 상대방이 말할 때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금 크게 말하고 평소에는 작게 말해서 이렇게 큰 소리도 있고 작은 목소리도 있어야 상대방이 집중을 하지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시끄러울 거예요. 그쵸? 또 아까도 이 시간과 장소 이야기할 때 말했지만 주변이 조용하거나 저녁 시간일 때는 내가 조금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예의에 맞고요. 발표를 하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내 말을 전달해야 할 때는 크게 말하는 게 예의입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항상 커다란 목소리로 말한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OX, 동그라미, 가위 표시를 했고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자신이 고칠 점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있다면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고칠 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게 어렸을 때 많이 혼났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생각한 그 까닭도 한번 적어볼게요. 목소리가 작으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쵸? 선생님이 지금 갤럭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친구들에 따라 소리가 너무 작거나 클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의 스피커 음량을 조절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계속 목소리가 작은 거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나부터 조금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마다 자기의 고칠 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고민을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쓸 시간이 부족하다면 영상을 지금 멈춤해놓고 여러분이 천천히 적으시고 선생님은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지우고 다음 쪽으로 갈게요. 19쪽. 자, 이번에는 들을 때의 예절입니다. 상대방은 말하고 있고 내가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적절히 반응하며 듣는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얘기만 듣지 않는다.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 조금 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죠?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말하는 걸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정답은 동그라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끼어들지 않고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하고 같은 뜻인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말이 끝을 내면 그때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그 다음 적절히 반응하며 듣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 끄덕이기 또 이해했다는 대답하기.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알고 신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아무런 반응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쟤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의심이 좀 들겠죠? 적당하게 고개도 끄덕이고 네 이렇게 대답도 해주면서 듣는 게 중요한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두 개를 보세요. 자,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재미없으면 안 듣나요? 아니죠. 상대방의 말에 흥미가 없으면 말 다 끝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멀뚱멀뚱 딴청 피우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쵸?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관심이 없어도 일단은 듣는 신용을 해줘야 기분이 안 나쁘겠죠. 또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도 큰 실례예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결국 딴청을 피우는 거잖아요. 딴청을 피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안 하고 내 할 일 한다는 걸 말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죠.
쟤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딴짓해?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좀 봤어요. 그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을 때 예절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동그라미 X를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유롭게 자기가 노력할 점, 자기가 요 위에 5가지 중에 잘 지키지 않는 게 있다면 여기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간단하게 적어보신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20쪽 또 21쪽에는 웬 만화가 있는데요. 20쪽에 상황을 보고 예절에 맞게 말할 내용을 써보자 라고 하네요.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우야, 영순의 집에 이거 갖다 드려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하려고 반찬 같은 거 갖다 드리려고 영순의 집에 갔어요. 띵동, 누구세요? 저 민우예요. 안녕하세요. 민우구나. 어서 와. 환영을 받았죠. 자, 그럼 나는 뭐라고 하면서 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뭐라 얘기했더니 옆에 아저씨가 그래,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는 과연 뭐라고 말을 했을까? 엄마가 음식 갖다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갖다 주래요 라고 얘기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기에 한번 공손한 말투로 적어 볼게요. 어머니께서 이것을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요 라고 예의 없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니까 높임 표현을 써서 어머니께서 이것을 갖다 주라고 아니고 갖다 드리라고죠. 왜요? 내가 물건을 갖다 드리는 상대방도 나보다 어른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높임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나의 어머니도 높이지만 상대방도 높여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그래,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다음 상황은 또 뭔지 21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1쪽 상황은 친구들 사이의 상황인데 보니까 1번 그림에서 서로 막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애가 맞았어요. 여러분 공 맞은 경험 있나요? 선생님도 한 2-3번 맞아본 것 같아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마음이 풀렸는데 비웃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싸운 적도 있어요. 자, 다행히 공찬 친구가 와서 미안해. 다리는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공 맞은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 야, 미안하면 다냐?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돼? 자, 다행히 많이 다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나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한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물론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내가 아픈 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데 이 마음을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괜찮아
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괜찮아. 다음엔 조심해주면 좋겠어. 다음엔 조심해주면 좋겠어. 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건 맞고 친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 야, 조심 좀 해. 다쳤잖아. 라고 화를 내지 말고 다음엔 조심해주면 좋겠어. 라고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친구들이 그래, 앞으로는 조심할게. 너무 미안해. 라고 잘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쵸? 괜찮아. 다음엔 조심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면 서로 기분 안 나쁘고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국어책에 이어서 일상 속에서 대화 예절을 지키며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봤습니다. 21쪽 아래를 보면 이 밖에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떠올려 보고 대화 예절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수업을 마쳤을 때, 또 집에 갈 때, 또 복도에서 만났을 때 등등등. 이거 안 써도 돼. 책에다가 안 써도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잘하고 또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잘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상대방한테 예의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간다거나 또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티를 팍팍 내면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국어책과 국어활동책을 통해서 지금 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에 맞게 일상생활에서도 예절을 지키면서 서로 우애를 다지고 신뢰를 다지면서 바른 생활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시간 수업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